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유식 30종을 쭉 읽고 있는데, 약간 지금 앞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진도가, 천천히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 심소법을 쭉, 열거하는 이제 그런 그 개송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쭉 읽으면서 빨리 나갑니다. 일단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천천히 이제 유식의 그 핵심 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화면, 영상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단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설명 없이 이제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개성,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범어 원문하고 그 영어 번역을 여기다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법을 가설함으로 인하여 자아 법의 갖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그것은 식이 전변된 것에 의지하는도다. 이 능변식은 오직 세 종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개성입니다. 이제 핵심은 세상 만사가 다 이제 그 식이 변한 것이고, 또 그런 그 세상 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이 변해서 이루어진 세상 만사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이제 가르치는 유식학인데, 이제 그 유식학에서 그 사용하는 각가지 개념들뿐만이 아니고, 약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가설이다. 그 거짓되게 살아간 것이다. 실제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이 방편에 의해서, 방편 목적에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다라는 이제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변 세 가지, 그 세 가지로 이제 변하는데, 이숙식과 사량식과 및 요별경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숙식은 이제 제8식, 그 아리아식이라고 얘기하는 제8식의 이명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량식은 제7식, 만화식이라고 얘기하는 제7식의 다른 이름이고, 요별경식은 이제 그 총 6식을 얘기합니다. 6식. 그래서 아리비설신 의식. 그래서 그 사령식은 제7만화식, 이숙식은 제8아리아식, 요별경식은 그 총 6식, 그러니까 안, 비, 설, 신, 의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개송의 이제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리아식으로서 이숙식이며 일체 종자식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리아식 설명했었죠. 장식, 그러니까 저장하다 할 때 장자인데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능장, 소장, 집장, 그 모든 그 현행, 그러니까 세상만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서 이제 아리아식의 저장이 됩니다. 이 마음속에 저장되는데 저장시키는 역할도 하고 저장되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걸 저장시키는 것을 능장, 저장되는 장소를 소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집장. 집은 집착하다 할 때 집자입니다. 집장. 이것은 이 집착의 대상으로서의 창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집착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라고 집착한다. 그러니까 나라고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7만화식, 일곱 번째 만화식이 자로서 집착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창고, 집장, 능장, 소장, 집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아식을. 그 한자로 장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범어 음사해가지고 아리아식이라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숙식은 다르게 읽는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숙식에 들어가는 그런 그 종자들은 처음에는 선과 악의 종자예요. 선과 악의 업들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서 이 아리아식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고락의 과부를 갖다가 산출하는 이제 그런 아리아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은 선과 악의 행위가 고락으로 변해갖고 고락의 이제 로 변해가지고서 내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이 달라졌다 하는 의미에서 선악이 선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고락 이제 혹은 무기성,
아리아식 그 자체는 무기성입니다. 무기성. 선도학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또 고락도 이제 선도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숙식이다. 그러니까 질이 달라지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익어서 무르익기 때문에 이숙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의 씨앗이 행위들이 씨앗이 돼서 씨앗처럼 변해갖고 마음에 저장되기 때문에 아리아식에 그래서 일체 종사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감지하기 어려운 집수와 기세간의 의미를 갖는 게 있는데 이게 말이 어려워요. 참 뭔 얘기인지. 뭐 집수도 흔히 쓰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을 이제 보니까는 우빠디로 돼 있지만은 이제 우빠다나의 좋은 말이고 우빠다는 취예요. 취. 오치원할 때 취자. 그 취자가 이제 뭐냐 하면은 12연기에도 취가 나오고요. 이제 애취 요생노사 12연기. 그러니까 취자. 이제 그런 뭐 집착하다 이런 뜻도 되긴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경우에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집수는 이것은 오취온을 얘기하고 오취온, 오온에 대해서 번뇌가 달라붙으면 오취온이 돼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구성요소. 그래서 이제 펼쳐보면은 오온이고 조금 더 줄이면은 심신 해도 돼. 심신, 몸과 마음이라고 했답니다. 또 불교 전문 용어로는 몸을 뭐라 불러요? 색. 마음을 뭐라 불러요? 명. 그래서 명색 해도 돼요. 명색. 그래서 오온을 명색이라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 불러도 되고 수상행식은 명에 해당하고요. 색은 물론 색이고 그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하고 집착할 때 그때 오취온이 됩니다. 그래서 우파디. 그러니까 집수는 그냥 뭐냐면은 그 취온과 이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우리의 심신과 집착된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기세간도 있지만은 실제 원어는 스타나 그러니까 스타가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과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장소와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심신과 우리가 사는 장소와 뭐 우리보다도 나의 심신과 내가 사는 장소 이거는 다 비진잡디 뭐예요? 식이 변한 것이다. 식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감정하기 어려운 집수와 기세간의 여비를 갖네. 이런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몸뚱이 마음하고 내가 사는 세상하고 다 식이 변한 것이다. 하면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자기 수 상사의 심수와 상응한다. 이제 이게 변행심수라는 얘기 했었죠. 그 이제 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수상사 이게 변행심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작동할 때 항상 수반되는 그런 마음작용들 이게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리아식은 이 다섯 가지 마음과 항상 함께 수반되어서 작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수반되어서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중에 수 중에서도 다시 한번 또 세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행심수 수가 전체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사수만 작동한다. 사수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고락사 할 때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고불락 이게 이제 사수입니다. 이제 고수가 있고 락수가 있고 사수가 있는데 이 사의 심소 그러니까 덤덤한 그런 느낌. 아리아식 그 자체가 뭐 고통이고 아리아식 그 자체가 락이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덤덤한 느낌. 이제 수중에서 그것만 작동한다,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무부무기성이다. 아리아식은 무부, 우리의 해탈, 깨달음을 장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부예요. 덮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기성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이게 무기예요. 선악무기, 선악무기. 그래서 아리아식 그 자체가 뭐 악하고 선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깨달음을 갖다가 뭐 이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덤덤한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무부 그 장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무기성 선도학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부무기성. 그 다음에 촉동도 역시 그러하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오이백법에서 이제 변행심소 이것 역시 전부 다가 무부무기성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뭐 질문하실 때 사는 이게 혹시 이게 번면인가
그러니까 악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 그 자체는 그러니까 사로 인해서 선악이 생기는 거지. 일단 유식학에서는 사 그 자체는 어떤 의도기 때문에, 그렇죠? 의도기 때문에 이제 이 의도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악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의도 그 자체는 뭐 무기성 무슨 얘기예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생각도 뭐예요? 생각 그 자체는 무기성이에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물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그 악한 생각, 뭐 좋은 생각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 작용 그 자체가 이게 무슨 악이다, 선이다 말 못합니다. 또 수도 그래요. 느낌 그 자체는 고락은 이건 뭐 선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촉도 외부 대상을 감촉하는 거,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게 무슨 선악이 아니에요. 또 뭘 의도하는 거 그 자체 이것도 선악이 아니에요. 의도 그 자체는 뭐 이게 이제 뭐야 이제 그 선악 이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촉동도 역시 그러하다. 촉동도 역시 무분무기성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항상 풍류의 흐름처럼 유전한다. 콸콸 흐르는 물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식학에서는 종자의 비유를 했지만 씨앗의 비유, 씨앗이 계속 씨앗이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생 하면서 그 종자생 종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선악의 씨앗, 선과 악의 씨앗, 선악 업의 씨앗이 계속 찰나 그 다음 찰나의 씨앗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속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물로 비유를 했어요. 물로다가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불길로 비유했어요. 불길로다가 그러니까 불길이 타들어가는데 그 불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보면은 불길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그런 갈대를 태우고서 이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길이 실제는 실체가 있어 갖고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자, 그러니까 선악과 악업의 씨앗도 종자도 이게 한 번 지은 악업 선업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불길처럼 찰나찰나 생명하면서 다음 씨앗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불길, 그다음에 물의 흐름, 폭류 혹은 씨앗의 무슨 어떤 이어짐 이렇게 비유를 들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로.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도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콸콸 흘러가는 물의 비유, 그다음에 옆에 번져가는 불길의 비유, 그다음에 씨앗이 이제 그렇게 불길과 물결처럼 찰나찰나 이어진다는 그런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내가 했던 업종자가, 업의 씨앗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지었을 때 이게 변치가 않는다면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악업 지었을 때 그건 처음에 해봤자 악업 지은 게 사라지지가 않고, 그렇죠? 또 새로운 또 악업을 지었을 때 악업이 커지지도 않을 거예요. 변치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제 유식학의 교리에서 또 실제 우리가 체험으로 본다면은 악업을 지었어도 참회를 하면은요, 악업의 종자가 점점 작아지고 말라버립니다. 아예 없어지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업의 종자도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현행 훈종자, 현행 실제 내가 체험하는 그 현상 세계 내가 같은 행동들은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종자에 훈습을 한다. 기임을 수해 가지고서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길, 그러니까 폭류, 그 다음에 불길, 그 다음에 씨앗의 비유 세 가지 종합을 해가지고서 내 행위의 업종자가 마음속에서 이게 변치 않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똑같고 업종자가 조그맣게 생겼는데 악업을 계속 같은 업을 지으면요 성숙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식물도 씨앗을 심고서 싹이 나올 때 비료를 많이 주면은 막 쑥쑥 자라나죠. 이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업종자는 순식간에 커질 수도 있고 그럼 금방 열매가 생겨 과보를 받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예 말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 피치 못하게 비유를 썼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있는 사건들을 비유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라한 위에서 버리네.
아리아식이 아라한 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끊어진다 해도 되고 변화한다 해도 되고 아리아식의 이름을 갖다가 상실한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깨닫고 나면은요 아라한이 사라집니다. 아리아식이 사라지고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호흡의 유식학에서는 어떻게 기래요? 아리아식의 식자가 지자로 변한다. 지혜로 변한다. 그래서 그걸 전식 득지, 식이 전환되어서 지를 얻는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 혹은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대원경지, 큰 거울 같은 이제 둥근 거울 같은 그런 지혜를 바뀐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유식학, 호흡의 유식학, 이 유식학은 보통 동아시아 불교에서 신유식, 새로운 유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유식. 그러면 구유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때는 아리아식이 아라한 위에서 버리긴 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아리아식이 사라지고서 뭐가 돼버려요? 제구 백정식, 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해요. 9번째.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아리아식은 사라지고 제구 백정식으로 변한다. 혹은 이 백정식을 아마라식이라고 이제 범어는 아말라식이고요. 말라하면 더럽다는 뜻입니다. 아말라하면은 더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무구식 더럽지 않다. 구자가 뭐 불구부정할 때 구자입니다. 그래서 제구 무구식으로 변한다. 아말라식으로 변한다. 아마라식으로 변한다. 이제 혹은 제구 백정식으로 변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백정, 아말라, 무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제의 유식학, 그러니까 현장 스님 이전의 동아시아의 유식학이 뭐예요? 진제 스님이 번역한 섭대승론에 근거한 거라는 얘기했었죠. 섭대승론. 그래서 보통 현장 스님 이전의 그런 유식학을 섬론학파라고 그럽니다. 섬론. 섭대승론을 섬론이라 줄여가지고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라한 위에서 이제 나중에 무슨 지혜를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지혜구 백정식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식과 구유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9번째 식을 인정하느냐,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식이 지로 변환된다, 전환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신유식과 구유식의 교리의 차이점입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둘 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엉터리입니다. 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렇죠? 이거 신봉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방편에 의해서 내가 수행할 때 쓰면 돼요. 또 지인제의식, 제구 백정식 이것도 다 엉터리예요. 가설이에요, 다. 이제 왜냐하면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언어 문자로 어떤 그 이론을 구성했을 때, 컨스트럭트 했을 때는요, 반드시 모순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야 중간의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 자체가 원래 모순이 아주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어 문자로 이론, 긍정적 표현에 의해서 어떤 이론책을 세웠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그와 상반된 학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어느 게 옳으냐 할 때, 이제 그 상충할 때, 뭐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그런 그 상충된 그러니까 이론들을 조화시키는 그런 식의 학문 방법론이 바로 원효 스님께서 이제 개발하신 그러니까 화쟁과 싸움을 갖다가 조화시킨다. 그다음에 회통, 모아서 다 통하게 소통시킨다. 그러니까 화쟁과 회통의 방식입니다. 이제 화쟁과 회통을 통해 가지고서 전부 다 역할을 한다. 뭐 진제 구유식의 학설도 그러한 또 가치가 있고 현장의 제8식설 그러니까 현장이 소개했던 그 호법 스님의 이제 그런 식의 이론도 가치가 있다 하면서 둘 다 수용을 할 때 이게 이제 화쟁과 회통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방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방편이기 때문에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통찰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반야 중간에 통찰이 있어야지만 그런 방편으로 수용하는 그런 열린 그런 어떤 학문 자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야 중간에 모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통찰이 없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내가 분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갖다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반야 중간에 통찰이 있으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도 회통과 화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회통과 화정의 근저 뿌리에는요,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화생과 회통 논리 보세요. 나중에 한국 불교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공성의 통찰이 있을 경우에 지인지 유식이든 아내 스님의 무슨 뭐 이론이든 뭐 모든 걸 다 이제 그 하나의 그 역할로서 그렇죠?
그 방편설법으로서, 방편교학으로서, 또 시대적인 어떤 대기설법으로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자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제9유식, 구식 혹은 마말라식, 백정식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구유식에서는 또 신유식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고 있다. 그냥 전식득지식이 지혜를 바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게 옳은가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왜? 따져봤자 다 그게 어차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옳다고 옳고 하나 손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으로서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에서 제7스님이 그냥 꽝 터트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거짓말 얘기하겠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 뭐야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또 한번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아리아식에 대해서도 또 있다 하고 이제 고집하면은 역시 또 그 법집이다. 법집.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집착이다. 아리아식이라는 법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이제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2능면식이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여기부터. 그래서 다시, 여기부터 이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습을 했고, 또 다시 강의합니다. 다음은 제2능변식이다. 그러니까 제1능변식은 능자가 붙었어요. 이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거, 능변. 이렇게 이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뭐예요? 아리아식. 그렇죠? 가장 크고 깊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게 뭐예요? 능변식. 이 이름은 말라식이다. 말라식. 한자로 말라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법원은 마노비즈냐나 혹은 마나스. 근데 식자를 안 붙입니다. 그냥 마나스 이렇게 써요. 마나스. 왜냐하면 마나스라고 할 때는요. 여섯 번째 의식도 마노비즈냐나 마나스의 언어가요. 언어가 똑같아요. 말라식이나 마나스. 그러니까 육식이나 칠식이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에다 식자를 붙여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라식에 대해서는 그냥 마나스라고 이제 말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의지하여서 유전하고 당연히 이제 아리아식에 의지해가지고서 아리아식에 의지해서 아리아식을 붙들고서 그다음에 계속 유전 뭐예요? 찰나찰나 생멸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반연하도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리아식의 견분은 견분 법교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 얘기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분, 상분, 자성분, 증자성분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슈카 개관이라고 첫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이제 그런 내용, 유교의 이슈파 이름하고 유식론사, 그다음에 문헌들 이제 얘기하면서 참조했던 그런 자료에 보면은요, 사분설이라고 써있어요, 사분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리아식의 견본이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아리아식의 견본 이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반영해서,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이제 자아로 삼아요, 자아. 누가? 말라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만화식이 아리아식의 기원분을 그러니까 나는 보는 자가 아니고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다. 나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듣는 자다. 이런 식으로 듣는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불교에서는 아트만 아이고 다 엉터리야 무상해 그냥 아리아식의 기원분일 뿐이야 하고 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에는 너무나 참 멋진 문구로 나와 있는 그런 참된 자아에 대한 그런 찬탄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싸잡아 묶어가지고서 불교 유식학에서는 아리아식의 기원분이야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견문각자는 그 작용 이놈이 나다라고 아떠반론에서 얘기를 해요. 보고 듣는 그놈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이들이 뭐예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듣는 행위죠. 그 다음에 손발 움직이는 그놈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바로
아리아식의 기원분이다. 물론 이것은 손발 움직이는 그 작용은 행위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건 또 기원분보다도 그 의지든지 이런 다른 심소가 또 들어갑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심소가.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인지작용이라는 이제 알매 세계라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식이라는 면, 식이 뭐예요? 보통 알매 세계입니다. 알매 세계 면에서는 이제 아리아식의 그런 기원분을 이제 잘하고 집착하는데 이 기원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보는 거, 듣는 거 하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이런 것들이 기원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파니샤드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트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이 기원분이 뭐냐 할 때, 이제 여러분 여기 기원분이 써 있죠. 기원분이. 그래서 아리아식만이 아니고 모든 식은 이 4분이 있어요. 4분. 그러니까 네 가지 부분이 있다는 얘기. 네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4분설은 호흡의 4분설이 호흡. 그러니까 성유식론이 바로 호흡의 주석이라는 얘기했죠. 유식 30송에 대한 호흡의 주석이 성유식론입니다. 이제 그 안에다가 다른 논사들의 주석을 좀 첨가했어요. 누구의 주석이에요? 여기 써 있는 아내논사, 그다음 난타논사, 진단논사 이외에도 이제 또 10대 논사기 때문에 뭐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이설들, 그러니까 다른 이론들을 중간중간 소개하면서 편집한 게 편역을 한 것이 성유식론인데 어쨌든 지금 주 90% 이상은 다 호법 이론을 갖다 소개합니다. 또 호법은 우리의 마음이 식이 네 측면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측면의 이름은 전문 용어인데 상분, 견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분, 견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뭘 바라볼 때, 눈으로 뭘 바라볼 때, 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볼 때 안식의 상부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에요. 안식의 상부는요. 뭐예요? 보통 얘기하는 색법들, 수, 상행식 할 때 색의 세계, 형상의 세계, 이게 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경우에. 그러니까 안식일 경우에 상부는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들, 이게 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뭘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안식이 생겼는데, 눈에 보시면 보이죠? 근데 그 보는 작용, 이게 견분이에요, 견분. 그래서 보는 작용은 견분이고, 보이는 대상은 상분이에요. 이제 상분. 근데, 내가 뭘 보고 있구나 하고 이제 자각을 하죠. 보는 작용만 있고 보이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산을 보고 있다가는, 지금은 또 하늘을 보고 있네. 라고 보는 작용 이면에 있는 또 어떤 그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증분이에요. 견분과 상분을 갖다가 바라보는 놈. 그러니까 자증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증분의 동의어가 자체분입니다. 자체분. 여러분 자체분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이게 자증분을 얘기하는구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식학 문헌 보다가 자체분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그 자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증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상, 보는 작용, 보이는 대상은 상분, 모양 상자죠. 그러니까 견자는 볼 견자, 그다음 보는 작용은 견분, 근데 보는구나 하고 아는 그놈은 자증분.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명하는 그 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는 그놈, 그놈에 대해서 아는 그놈이 있구나. 아까 내가 아까 이제 산을 갖다가 바라보고 견분과 상분, 그러니까 산이라는 풍경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산을 바라보는 작용을 했는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있었지 하고 떠올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자증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주할 수 있습니다. 자증분에 대해서. 그놈을 증자증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증분을 다시 한번 또 증명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네 측면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측면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증자증분, 이놈은 누가 봅니까? 누가 바라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놈은 누가 확인합니까? 그건 다시 자증분이 이제 확인한다. 그래서 자증분과 증자증분은요, 서로 확인을 해줍니다. 서로. 자증분과 증자증분은 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증분을 증자증분이 확인을 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증자증분의 존재는 자성분이 확인을 하고, 아, 나를 갖다가 그렇게 알아챈 그 주체가 또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호법의 식의 4분설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방편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이러지 마세요. 방편이에요. 근데 이제 왜 제가 방편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또 안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봅니다. 식은 네 가지로 나눠지지 않아. 세 가지로 나눠져.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진나. 진나 스님은요, 이 4분설을 비판합니다. 이러면서 3분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나 스님은 증자증분은 전혀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없다. 그 견분, 상분, 견분, 자성분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런 이론이 갈렸냐면요. 이분들이 마음을 갖다가 무엇에 비유했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집니다. 호법스님은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냐면요. 제가 볼 때는 거울에 비유했다. 호법스님은요. 호법은 우리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에. 여기 써 있듯이. 자, 우리의 마음이 거울이기 때문에 자성분. 이제 보세요. 이 거울을 갖다가 거울이 상분과 견분을, 그러니까 자성분을 거울에 비유했다는 얘기예요. 자성분을 갖다가. 거울로서의 자성분이 상분과 견분을 비췄습니다. 아, 상분과 견분이 있구나 하고 알았어요. 다시 말해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작용을 하는구나 하고 알았었습니다. 뭐가? 거울과 같은 자성분이. 근데 이 거울 같은 자성분을 갖다가 또 알려면은 제2의 거울이 필요해요. 한 장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울에다가 그 거울에 이 거울이 비치죠. 저 거울에 상분과 견분이 비쳐 있구나 하고 압니다. 그런 제2의 거울이 증자증분이에요. 그럼 이 증자증분의 거울은 뭘로 또 비춰봐요? 또 제3의 거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자증분의 거울로 싹 돌려 비치면은요, 아, 증자증분이 비치는구나 하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호법스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자증분을, 마음 그 자체분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울을 염두에 두고서 이분이 이론을 갖다가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4분설이 나온 거고요. 지나스님은 등불에 비유를 해서 등불이요. 등불이 뭐예요? 이제 컴컴한 방에서 불을 켜면 모든 물건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자성분이에요. 그렇게 상분이 있고 견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놈은 등불 같은 자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성분이 탁 발휘되니까는 상분이 보이는 대상이 있고 견분이 있고 보는 작용이 있구나 하고서 딱 비쳤습니다. 그래서 컴컴한 방이었는데 그런데 이 등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컴한 방에서 또 제2의 등불을 켜도 돼요? 켜야지 돼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등불 그 자체가 자기 존재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컴컴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등불을 켜가지고서 상분, 견분을 확인했는데 이 켠 등불을 또 보기 위해서 다른 등불을 또 켜가지고서 비춰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세 가지만 있다. 상분, 견분, 자성분. 이 셋만 얘기하고는 끝이다. 증자성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등불에 비유했냐, 거울에 비유했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달라집니다. 실제 이분들 호법 스님의 이제 이 성유식론을 보면은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요. 먼저 시간 얘기했던 대원 경지가 뭐예요? 경자가 바로 거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대한 논사지만은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무엇을 비유 삼아 가지고서 마음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갖고 이 이론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호법 스님은 대원 경지, 겨울 경자 쓰듯이 마음을 거울로 봤고, 진나 스님은 이분이 논리학자입니다. 논리학자. 불교 논리학 집대생활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진나 스님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논리학이 그냥 모든 학파의 공통된 어떤 수단, 도구의 학문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바깥에 쓰고 있던,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쓰기도 했지만은, 그랬는데 그런 공통된 인도 사상가들의 공통된 도구로서의 논리학을 불교적으로 개작을 한 분이 바로 진나 스님이에요. 진나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 시험 본 다음 타임부터 진나 논리학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책 중에 심량론 제가 다 소개했었습니다. 심량론 브라마나 사무짜야 모든 인식 수단 측량하다 할 때 저 알미 측량하는 겁니다. 저울로 달듯이 외부 세계를 측량합니다. 이게 알미예요. 인식이에요. 집 량론
그런 인식수단을 다 모아놓은 책, 모집하다, 수집하다 할 때 집에 몰집자, 를 보면은요, 이제 이분만이 아니고 모든 불교 논리가들, 나중에 디그나가, 지인나 스님이라고 또 있어요. 디그나가가 아니고 다르마키리티 법칭. 이제 이분은 이제 프라마나 바레티가 석량론 혹은 양평석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제 법칭 혹은 다르마키리티 읽기를 합니다. 다 불교 논리가 아주 위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책에 보면은요, 마음에 대해서 등불로 비해버립니다. 등불로다가. 그러니까 등의 비유가 계속 거울 비유는 안 나옵니다, 절대요. 그러니까 등불의 마음을, 이분들은 이제 마음을 등불로 봤기 때문에 세상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하는 마음을, 뭘 알아채는 마음을 등불로 봤어요. 그러니까 컴컴한 방에서 확 등을 켜면은 세상이 나타나듯이, 방 안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등이 켜지면은 세상이 인식된다. 이게 불교 논리가들입니다. 진나. 그 다음에 호법스님은 거울 갖고 오면은 세상 만물이 비치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진나 스님은 그래서 3분선이 나온 거고, 호법스님은 거울 봤기 때문에 4분선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거울 등불.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우리 마음은 거울 위에 등불이에요. 둘 다 틀려요. 거울도 아니고 등불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비유를 할 수 있지만 또 둘 다 맞아요. 거울로 비유해도 되고 등불로 비유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제 마음이 세상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연기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울 등불 아이디어는 뭐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 책이, 일본 사람 책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나 호법 얘기할 때 항상 거울 등불 가지고, 자, 이분은 이거 실제 경에 보면은 이제 대원경지 거울 얘기만 하고 있고 마음에 대해서, 또 이분은 항상 등불 갖고 얘기하고, 이분 쓴 저술에 보면은, 그래서 3분설이 나왔고, 그래서 4분설이 나왔구나. 또 이게 다 가설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4분설 강의할 때마다 항상 단골로 얘기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리아식의 기원분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리아식은 창고와 같은 아주 깊은 마음이에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부터 냄새 맡은 거, 내 행위한 거, 세상 만사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식 중에는 이렇게 큰 식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식이에요. 아리아식의 양이. 안식은 눈에 보인 것만 인식하지 소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소리는. 이식, 귀는 뭐예요? 귀에 들린 것만 이제 이식이 되지 눈에 보인 것, 맛빠진 거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근데 아리아식은 온 것들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 거, 귀에 들린 것부터 뭐 모든 세상 만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저장됩니다. 내가 행동한 것까지도. 그래서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아리아식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 견분, 그 듣는 작용, 보는 작용, 그래서 이제 그 아리아식의 하부 조직에서 하는 일들, 이게 전부 다 아리아식과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 하부 조직이 뭐죠? 안식, 이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는 작용, 듣는 작용, 하여간 인지하는 작용, 그러니까 이제 맛보다, 뭐 들어보다, 그쵸? 그 만져보다 할 때, 보다는 다 공통됩니다. 요게 바로 아리아식의 기원분이에요. 기원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을 잘하고 집착해가지고, 여기 의지해서, 또 그놈을 바라보고서는 잘하고 집착합니다. 뭐가? 제칠만화식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량하는 것, 계속 사량하는 것을 자성으로 삼고 계속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량하는 것을.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사량의 성상, 사량. 보통 마나스라고 할 때 원래 이게 이제 의근입니다. 의근 원래는요. 의식은 만호 비진하지만 의근은 마나스 인드리아 범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근은 이제 그 안근, 이근 할 때 이제 그때 의근이에요. 그래서 이 섭대승론 같은 경우에는 이 만화식을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의근으로서의 작용이 있고, 하나가 지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런 이제 아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제 뭐에 집착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둘로 나눕니다. 나눠서. 근데 그런 우리의 의식의 토대로서의 이것은 이제 안식의 토대, 안식이 무엇은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다 안식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게 토대는 무엇은 안근이에요. 눈입니다. 눈. 그다음에 귀에 들리는 소리의 세계의 토대가 뭐죠? 이근, 그러니까 귀입니다. 귀. 그렇죠?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근, 몸에 느껴지는 감각의 토대는 신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의 토대가 뭔가 할 때, 그게 바로 의근입니다. 의근. 그러니까 안근부터 안, 이, 비, 설, 신, 그러니까 신근까지는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눈동자, 귀에다 살덩어리죠. 콧구멍, 그렇죠? 살덩어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의근만은 물질이 아니에요. 구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식학도 또 똑같습니다. 의근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 심법,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근은 뭐가 의근이냐면 원래 이제 초기불전부터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아비달마 구사론 소수불교죠. 이 의근은 이제 우리의 그 마음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의식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의식은요, 이 의근이 토대가 돼가지고서 의식이 탁 발생합니다.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망상, 번뇌, 분별을 갖다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토대가 돼가지고서 마음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 의식이 발생하는데 그럼 의견이 뭐냐 할 때 바로 전찰나의 마음이에요. 그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 전찰나의 육식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서 바로 앞찰나의 마음, 앞찰나 이게 바로 의견이 돼갖고 다음 찰나의 의식을 발생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찰나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찰나가. 그러니까 구사론을 이제 갖고 얘기하면은요. 구사론은 찰나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하루가 640만 찰나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사론에 640만 찰나. 그거를 24시간 뭐 60분, 60초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눠 보니까 그 1초가 75찰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초가 75찰나다 이런 말 많이 퍼져 있는데 그게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나온 거예요. 구사론에 숫자가 써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주야가 낮과 밤이 648만 찰나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640만 찰나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초가 75 찰나기 때문에 1찰나는 75분의 1초예요. 1찰나가. 그러니까 시간의 최소 단위입니다. 시간의 최소 단위가 75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순간도요. 그 찰나 1초 동안에 75개의 찰나가 흘러갑니다. 75개. 근데 여러분 좀 이제 저도 이제 찰나를 옛날에 물론 몇십 년 전이지만은 뭐 딱 접할 때 시간이 최소한 찰나 아닌데 원래 시간은 또 더 나눠지는데 그렇죠?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더 나눠지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근데 구사론에 보니까 시간의 최소 단위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한테 인식되는 시간의 최소 단위예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구사론에. 하여간 불교 책 대단합니다. 아주 눈꽃만큼의 오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물리적 시간의 최소 단위가 찰나가 절대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의 최소 단위는 없습니다. 왜? 무한히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 시간의 최소 단위 이건 말 못합니다.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는지 아니면 무한히 나눠지는지 아직도 물리학자들이 모릅니다. 이 소립자의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식되는 시간의 최소 단위예요. 그게 바로 75분의 1초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75분의 1초보다 더 빨리 일어난 사건은요, 우리한테 인지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갖고, 마술사의 손놀림 같은 겁니다. 마술사. 여러분, 마술사가 카드를 놀이할 때 틀림없이 손에 카드가 3장 있었어요. 근데 접었다가 탁 피니까는 2장뿐이 없어요. 틀림없이 아까 3장 있었는데, 아무리 세봐도. 근데 멀리서 본 관중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엄지손톱으로다가 카드 한 장을 탁 튀겼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아주 너무나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보여요, 카드가요. 그건 관중들은 다 알죠. 근데 코앞에서 보는 사람은 안 보이죠. 손놀림이 빠르니까. 왜? 그 카드가 튀어 올라가는 게 75분의 1초보다 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막 웃습니다. 이제 저 무대 객석에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서 저 마술사가 웃길 때 이제 그런 식의 또 마술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중한테는 다 보이는데 이 당사자한테는 전혀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마술을 하는데, 그때 손톱, 엄지손톱으로다가 카드, 이제 저 포카 치는 카드 있죠. 그걸 세로로 탁 치면은요, 굉장히 빨리 날아갑니다. 눈앞에서. 그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질 때, 객석에 있는 사람한테 다 보이죠, 그게요. 그래서 이제 75분의 1초보다도 더 그 이내에 이르는 사건은요, 우리한테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애니메이션 만들 때, 만화 영화 만들 때요, 1초 동안에 그 카트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60개 들어갑니다. 60개. 물론 요새는 100개까지 막 넣는데, 그거는 불교적으로 볼 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75장까지만 1초 동안에 이 카트를 넣으면은요, 그러면 완벽한, 너무나 섬세한 그런 그 어떤 그러니까 시각적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혀 이 모양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동작이 나타날 때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부드러운 이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60장 씁니다. 옛날에 처음에 영화 그 필름 만들 때 1초 동안에 22장인가 썼어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22장 이상만 이제 집어넣어갖고 찍을 때 돌리면서 그 정지 카트가 22장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걸 빨리 돌리면요,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게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이제 옛날 초창기에 그런 그 영화 필름에서 촬영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22분의 1초가 차이날 수도 있는데 그 필름 숫자를 더 늘려보니까는 훨씬 더 조금 미세하지만은 훨씬 더 정밀합니다. 아주 편안하고. 그래서 요새는 60장까지 씁니다. 60장.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그 영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 영상에 블러드하게 나오죠. 흐리게. 여러분 손을 확 움직이면 사진 찍어보세요. 그럼 손이 그냥 뚜렷하게 안 나오고서 움직인 자취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영화 촬영, 그러니까 실제 사물을 찍을 때는 블러드한 영상이 그 영상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22장만 쓰더라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인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블러드한 영상, 이제 흐릿하게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 이게 그림을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뚜렷한 그림만 그려요. 그래서 22장을 갖다가 만들어갖고 애니메이션 굴리면은요, 그러니까 돌리면은, 그러면은 영상이 딱딱딱딱 끊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답니다. 그래서 이제 60장까지 이제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60이라는 숫자가 75라는 숫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세계의 최소 단위가 6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현대 그런 영화 제작자들이 그렇게 결정 내린 건데, 불교에서는 75분의 1초까지는 우리가 파악 가능하다. 라고 옛날 논사들이 이 구사론에 이제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의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의근에 대해서. 그 의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마음이 작동을 해, 의식 작동하는데, 의근은 바로 앞 찰나에 있었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요, 바로 앞 찰나에 있었던 마음에 의지해가지고서 지금 이 찰나의 마음이 발생합니다. 이 찰나의 마음을 의식 이렇게 부르고요. 앞 찰나의 마음을 의근 이렇게 불러요. 또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의 마음은 바로 그 다음 찰나의 마음을 위해서 의근이 돼요, 의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요, 이 찰나의 마음은요, 앞에 대해서는 의식, 뒤에 찰나에 대해서는 뭐예요? 의근이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마음은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근이 되기도 하고 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이 구사론에서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이제 마치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듯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의식은 의근이 되기도 하고 의식이 되기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제 변화가 인지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이게 뭐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뭐 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최초의 그 지점은요, 최초의 그 의식은요, 그 앞찰나에 있었던, 바로 앞찰나에 있었던 그 의식에 근거해가지고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의근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이, 비설, 신, 그러니까 오근은 다 물질이에요. 색법이지만은 의근만은 신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남방불교, 남방상자부랑 다릅니다. 그 테라바다 남방상자부 불교에서는 뭐라 불러요? 의근을. 심장토대,
아마 이빠사라 수행한 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심장 토대 들었을 거예요. 하다야 바투, 그러니까 빨리어로 하다야 바투, 그러니까 범어로 흐리다야 바스투, 흐리다야 하면 심장이고요. 발해신경 할 때 심장, 바스투 하면은 토대, 그러니까 일사자 씁니다. 한자로. 심장 토대 얘기하는데 그걸 의견으로 봅니다. 거기에 뭐예요? 바방가, 그러니까 브하바안가, 유지, 바방가. 그냥 그게 아리아식이에요. 바방가가. 그 식이 올라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엉터리예요. 물론 남방불교에서 지금 쓰는 거지만은요,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지금 남방상자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우파니샤드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속에 마음이 있다. 누가 얘기해요? 우파니샤드에 나온 얘기예요. 아트만론입니다. 아트만론에서 심장 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심장 속에. 그래서 이제 마음의 토대가 심장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다야 바투고 흐리다야 바수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틀리잖아요. 여러분 심장에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심장 남의 그 이식 수술도 하는데 이게 갈아 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의 마하시사에도 이분 법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 법문 하실 때 그 심장 토대 얘기하시다가 심장 토대 마음의 거주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심장이 마음의 거주처가 아닌가 요새는 안다.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심장 토대가 아니고 브레인 토대, 브레인 바스투 이렇게 불러야 하리라. 뇌가 마음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문하신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 뒤져봐 버리면요, 마하시 사야도 하고 심장 토대 법문하고 브레인하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구글에서. 근데 그게 죄송하지만은 사실은 이쪽과의 어떤 이론과 다릅니다. 구사학과는. 그리고 실제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은 정통 불교가 아니고 이 우파니샤드의 사상이 혼입된 이제 그런 어떤 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사론에서 이거는 바로 앞찰나의 그 마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비유가 되냐 하면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이제 여름에는 동굴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동굴이 따뜻해요. 근데 동굴 속 온도는 항상 영상 18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름에는 바깥이 더우니까 들어가면은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깥이 추우니까 들어가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다 따뜻하다가 의식이에요. 우리의 지금 떠오른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떠오른 토대가 뭐가 됐습니까? 따뜻하다 시원하다가 동굴 바깥의 추위, 더위 때문에 동굴 안에서 따뜻하다 시원하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실제 물리적인 온도는 그냥 영상 18도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바깥 외부 대상은. 근데 그 의식에서 그렇게 따뜻하다, 곧 시원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바뀌는 그 마음, 이 순간에 나타난 그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이 마음의 토대가 바로 앞살에 있었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아까 동굴 바깥에 있던 동굴 바깥의 온도에 의지해 갖고 동굴 안에 따뜻함, 시원함이 달라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굴 바깥에 그 더위, 추위 이게 의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뭐예요? 동굴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시원함 이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 순간순간 1초 동안에 75번에 걸쳐 가지고서 계속 비교가 일어납니다. 바로 연기예요, 연기. 이런 식의 비교를 불교 연기법에서는 차제연 혹은 등무관연이라고 부릅니다. 초창기에는 차제연 이렇게 불렀고 구마라섭 스님 같은 경우는 차제연이라 불렀고 현장 스님은 등무관연 이렇게 불렀습니다. 등무관연. 유식학에서는. 그러니까 차제가 뭐예요? 찰나찰나찰나 이어진다. 등무관 뭐예요? 똑같은 순간에 틈이 없다. 앞과 뒤가 틈이 없기 때문에 무관이다. 그러니까 쌈 아난따라 프라띠아야. 그러니까 범어 언어는요. 아난따라 프라띠아야 혹은 쌈 아난따라 프라띠아야. 프라띠아야는 연이고 연 조건. 시간적 조건이에요. 심소법에 대해서 앞찰나의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서 뒤에 찰나 심심소가 생길 때 그때 앞찰나의 것이 등무관연 혹은 차지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차지연이 의근이에요. 차지연 여기 써있는 차지연 혹은 등무관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교리예요. 어렵지만은 눈꽃만큼도 비약도 없고 모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분석해 들어갈 때 아주 지독하게 무섭게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아주 끝장을 내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요, 물질과 생명체가 다른 점이 있어요. 물질과 생명체가. 뭐냐면요, 의근이 있냐, 없냐, 이게 딱 달라진 겁니다. 물질의 세계에는 의근이 없어요. 물질의 세계는. 왜냐하면은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냥 그 찰나의 현상만 물질에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그 물을 떠놓고서 악 소리 지르죠. 물에다가, 물잔에다가. 그러면 물잔에 물결이 좀 일어납니다. 그 소리가 또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소리 지르는 그 순간만이 반영이 돼요. 그냥. 이게 물질이에요. 물도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체의 마음은 뭐가 차이점이냐 하면은요. 앞찰나에 있었던 사건을 끌고 간 겁니다. 앞찰나에 있었던 사건, 앞찰나에 있었던 의식을, 마음에 떠오른 내용들을, 육식을, 그래서 앞찰나에 인식된 것들을 갖다가 다음 찰나까지 갖고 있어요. 이게 생명체입니다.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의근으로서. 왜? 비교하기 위해서. 뭐와 비교해요? 지금 느끼는 감각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찰나에 있었던 사건하고, 이거 이제 앞찰나에서 겪었던 육식을 갖고서는 지금 느껴지는 감각, 이것과 비교해서 그 감각에 대해서 그 규정하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제3의 마음이.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이것도 이제 나중에 불교 논리학 강의할 때 제가 그 문장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해 볼까요? 의견에 대해서. 뭐 지금 다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게 다 문장화가 돼가지고 써 있어요. 불교 논리학 책에. 지금 저는 풀어서 쉽게 얘기한 거고, 자, 앞찰나, 뒤찰나, 등무관련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의식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명체와 무생명의 차이점은 앞찰나에 한 찰나 전의 사건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냐 다 무의미한 얘기예요. 로봇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그냥 다 뭐예요? 무성물이에요. 무성물. 앞찰나의 사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의견 얘기했는데 사량한다 얘기할 때 사량. 교수님, 이 원래 마나스가 지금 교수님 질문이 역할 중에 있는데요. 하나가 사량의 역할입니다. 사량의 역할. 이게 전통적인 역할이었고, 이제 일단 초기불교부터 계속 구사학, 소승불교까지 합해갖고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서 유식학에서 무엇을 집어넣냐 하면 집지, 뭐예요? 이 제8 아리아식의 견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서 그 자아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한다. 이걸 덧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만화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량하는 것을 자성과 행성으로 만들 때 일단 사량은 이제 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우리의 인식의 토대가 되는 그런 역할이 사량하는 거고, 사량. 그래서 의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의근으로서의. 그 다음에 이제 자의식과 이기심의 이제 그런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 의근과 항상 수반되어서 같이 붙어 다니는 놈들, 이것들이 이 자의식과 이기심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 다음 개성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번뇌 항상 함께 하나니, 곧 아치와 악영과 아울러 아만과 아이다. 그의 촉등과 함께 한다. 요게 이제 바로 그 의근의, 그러니까 제7 만화식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근이. 그러니까 사냥, 계속 생각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토대 역할도 하는 놈이었는데, 이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뭐냐 하면은요, 요놈이 막 움직이면서 나중에 자의식과 이기심을 갖다 일으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항상 요 의근하고 함께 하는 게 아치, 악엔, 아만, 아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잠깐 뭐가 지금 글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됐고요. 혹시 뭐 다른 얘기할 분 계시면은 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메모장 띄워봤는데 뭐 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됐습니다. 그럼 또 제가 딴데 치고 교수님, 예, 저는 소리가 계속, 네? 교수님 소리가요. 네. 수업 중에 계속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다가 또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그래요.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모든 분이 다 그러세요? 소리가 끊겼다는 분 한번 마이크 켜보시죠. 교수님 계속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 용량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과제 발표를 이제 하는데요, 컴퓨터에 램이 작으면 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용량. 이제 램이라고 있죠, 램. 뭐 8기가짜리, 16기가짜리 램이 있는데 그게 작업 용량이에요.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용량인데 이제 지금 동시 작업이 화면 띄워야지 되고 그다음에 뭐 아마 문서도 띄워놨을 겁니다. 그다음에 소리가 막 제가 음성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가 감당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떤 하나가 막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인 컴퓨터 용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램을 올리면 되는데 램도 그거 사설하게 끼면 됩니다. 누가 이제 컴퓨터 아는 분 계시면은요. 그러면은 훨씬 나아집니다. 그럼 뭐 다른 뭐 어떤 뭐 불편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강의 들으시고요. 혹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혹시 진짜 더 듣고 싶다 할 때는 다시 한번 다시 듣기로 할 경우에 그때는 뭐 듣는 것만 하나 켜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램이 부담이 좀 덜하죠. 램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이게 꼭 그 웹엑스 시스템 자체가 가끔 가다가 다운되기도 하죠. 트래픽 많이 걸리면은 쓰는 사람이 많으면은 용량을 또 이제 감당 못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다운되는데 그거 말고 개인 컴퓨터의 용량도 이 웹엑스 강의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굉장히 용량 큰 걸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모니터 4개 돌리고 있습니다. 4개 돌리고 지금 또 다른 거 이제 뭐 띄워놓은 게 한 10가지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가끔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건데도 하여간 이 정도 얘기하고요. 지금 하여간 얘기하는 게 만화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만화식의 근본 이제 그런 어떤 작용은 사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의 토대가 되는 이제 이것이 만화식의 작용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유식학교리에서 이 만화식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아상을 일으키는 4가지 번뇌가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그래서 그 4가지 번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4가지 번뇌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아치, 치는 어리석을 치자예요. 아치, 아치, 악연, 뭐예요? 악연. 나라는 생각, 사고방식, 아치, 악연. 그 다음에 아울러 아만, 나를 갖다가 높이는 마음, 잘났다는 마음. 나에 대한 애착. 이 4가지 마음이 항상 수반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촉등과 함께한다. 그러면 만화식하고 함께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은 5 변형심소예요. 5가지 변형심소는 항상 이제 존재합니다. 항상 언제든 존재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만화식과 함께 하겠죠. 그렇죠? 5 변형심소. 그 유식 5의 백법서를 갖다 다시 보면은요. 아까 변형, 그렇죠? 이제 5 변형심소 이건 항상 모든 어떤 마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외부 대상을 인식하지 않은 적이 없고 눈을 감고 있을 때는요 이 촉이 안에 비찰 수 있는 의촉이 돼요. 의촉, 그렇죠? 꿈을 꿀 때도 촉이 있습니다. 의촉. 그다음에 느낌이 없은 적이 없고 생각이 없은 적이 없고 이런 식의 어떤 의도가 없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은 그러니까 두리변자, 행할행자 항상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만화식이 작동할 때도 뭐 당연히 이제 변형은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별경심소 중에 그렇죠? 이제부터가 이제 만화식의 특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수번뇌 심소 중에 혼침도고 불신해태. 그 다음에 방일, 출념, 산란, 그 다음에 부정지의 심소가 함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의 백법이 뭐였죠?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100가지. 물론 그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편의상 100가지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육아사지론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육아형 유식학파의 소위 경전인데, 의자는 경전인데, 오이 백법이 아니고요. 여기는요, 660법을 얘기해요. 660. 여러분, 육아사실론 보다 보면 660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백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백법. 그러니까 더 잘게 나눠가지고서 얘기합니다. 물론 660보다 더 많죠. 원래는요. 그렇죠? 얼만큼 될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만큼의 심소가 있어요. 심소, 그다음에 색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 전체가 세상 일구 있는 구성 요소예요. 근데 그걸 다 동원해 갖고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줄여가지고서는 그냥 백법 정도로 줄여가지고서 그냥 설명의 편을 위해 갖고서 그렇게 줄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만화식이 작용이 뭐냐 할 때 그 별경 심서 중에는 해만 작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이걸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제 만화식의 속성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알면 됩니다. 별경 심서 중에 해예요, 해. 그러니까 시에자 쓰는데 알미입니다, 알.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만화식의 사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알을 갖다 일으키기 때문에 해심소, 그렇구나. 뭘 알아챌 때 해가 작용하겠다.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일단은. 근데 욕망, 승해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염은 항상 잊지 않는 거, 그다음 산마질은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별 관계없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만화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소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심소법.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쇠친 스님께서 말씀하신 만화식이 어떤 의미인지, 하여간 그 이전에 무척부터 내려왔지만은, 이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백법 가지고서 무엇이 함께 작용하는지를 알려줘 가지고서 만화식의 정체에 대해서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개성이 다 그래요. 이 심소법 가지고서 무엇이 작동하고 안 한다 이걸 알려줌으로써 각각의 그런 어떤 법들, 뭐 의식,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마음들, 이제 이런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점점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이백법을 여기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백법이 우리 심신 전체 다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물론 편의상 줄여놓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작동하느냐를 보면서, 이제 그 각각의 개념들, 아리아식, 만화식, 의식 이런 개념들의 의미를 명료하게 점점 파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번뇌 심서 중에 수는 따를 숫자예요. 번뇌가 일어날 때 이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심소가 있어요. 마음작용이 있습니다. 마음작용이 세부적인 그 중에 이제 지금 보니까 혼침도고 불신 해태 방일 신념 산란 부정지 수번뇌가 여기 있어요. 자, 한번 또 찾아보죠. 혼침, 도고, 신념, 방일, 해태, 부정지, 산란. 그다음 윗거는 없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 한번 보죠.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가 빠졌어요? 방일. 맞았나?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혼침도고 불신해태, 방일, 신념, 산란, 부정지. 혼침, 도고, 신념, 해태, 방일, 산란, 부정지. 하나, 둘, 셋, 넷.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대충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불신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화식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분한 거, 한 맺힌 거, 전뒤에 고뇌하는 거, 덮어버리는 거, 숨기는 거, 허광한 거, 아첨하는 거, 교만한 거, 해치는 거, 질투하는 거, 탐욕, 간탐, 아주 아끼는 거, 무참, 반성하지 않는 거, 무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만화식과 항상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불신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도 함께 들어가는 앞에 있었던가요? 네, 네. 대수본내가 그럼 함께 한다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써놨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 불신이 있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촉등과 함께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촉등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변행심소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촉등과 함께 한다 할 때 이 설명을 성유식론에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 올리는 겁니다. 근데 뭐 촉등과 함께 하면서 뭐 함께 하냐면 보니까는 이제 대수번뇌와 함께 하는구나. 대수번뇌.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면은 번뇌가 있을 때 따라서 일어나는 게 수번뇌인데 그 중에서 항상 따라 일어나는 것 이게 대수번뇌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대자가 붙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만화식과 함께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치, 아견, 아만, 아에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자, 6번뇌 중에서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그 아로 인한 4번뇌가 있어요. 탐, 만, 시, 악견. 그렇죠? 자, 이제 이 법원은요, 이제 다시 이걸로 해보죠. 탐, 만, 시, 그다음에 악견, 이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중에서 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탐이 있고 먹을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음욕이 있고 이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탐, 나에 대해서 탐한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탐 전체가 아니고 번뇌 중에서 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냥 막 욕내는 거. 아에죠, 아에. 그러니까 아에. 이제 거기에 아까 앞에 나와 있던 탐자가 없었고 아에라고 써 있었죠. 저 아에는 이제 탐 속에 들어가는 그 일부입니다. 일부. 아에는요. 다음 아만, 교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뭐 돈이 많다, 우리 자식이 잘났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에 대한 교만, 그다음에 아치, 그렇죠? 치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뭐 세상에 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있다는 그런 어리석음, 무아를 모르는 아치. 그다음에 악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악견은 오견이라고 그래갖고요. 이것도 뭐 이제 유신견, 계금치견, 뭐 이제 그 다음에 변견, 변직견, 사견, 견치견에서 5가지가 있는데 그중 5가지 전체가 아니고 악견 중에서 이제 뭐예요? 악견. 악견은 다른 말로 이제 유신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견은 설가야견. 이 경에 보면은 설가야 가야 견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사트가야 드리스티, 사트가야. 가야 드, 리, 스, 티. 이게 이제 이 설가야입니다. 드리스티, 드리스티, 드리스티. 예,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Alt, I. 티. 이게 설가야고 그건 악견이에요. 그러니까 유신견, 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있다. 나와 나의 것이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악견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설가야견 하나. 또 치 전체가 아니고 아치. 만 전체가 아니고 아만. 탐 전체가 아니고 아에. 이 네 가지가 뭐와 함께해요? 만화식과 항상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함께한다. 그래야 이제 만화식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기심의 원천이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